안녕하세요. 도전지 박정수 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새로 오픈한 하이엔드 고급 전원주택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기도 용시 수지구 고기동입니다. 이 고기동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계곡하면은 잘 아실 거예요. 이 단지 안쪽으로 각종 맛집이나 카페들이 많이 즐비해 있는 그런 전원 마을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고즈넉한 이런 묵지 공간이랑 잘 어우러져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매물은 총 6세대로 구성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첫 세대가 이제 완공이 되어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끝세대에 있는 집이기도 하고 사이즈는 그런데 제일 작은 집이에요. 안쪽에 더 큰 집으로 맞춤 시공도 가능하고 요번에 지을 계획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 제가 영상 마지막에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택에 대한 가격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분양가는 35억 8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총 대지 면적은 145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용 면적으로는 122.5평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건축물은 연면적 80평 구성되어 있습니다. 1층 바닥 면적 32평, 2층 30.3평, 가락까지 16.7평으로 총 3개 층을 쓰는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현장에 대한 입지 정보는 잠시 후에 나오는 매물 정보랑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는 바로 외부로 나가서 도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네, 오늘 현장에 도로로 나와봤습니다. 집 앞쪽에 있는 가지도로, 아스팔트로 깔끔하게 포장이 되어 있는 7m 도로 쓰고 있고요. 앞쪽에 보행로까지 하면은 약 8m 도로로 아주 널찍한 도로가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택 같은 경우에는 화면상 오른쪽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앞쪽에 보시면은 우선 메인 현관문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대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철제로 마감을 잘 해주셨고요. 이런 색상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왼쪽으로는 인터폰을 비롯해서 지문인식 도어락까지 설치가 잘 되어 있고 이렇게 예쁘게 우체통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른쪽으로 전동 슬라이드 도어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무소음으로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하고 스무스하게 이렇게 문이 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신 아쉬운 점은 벙커 주차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쪽에 천장이 뚫려 있어요. 여기는 추위 어느 정도 이렇게 마감 놓고 쓰실 수 있게 형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은 콘크리트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중간중간에 트렌치도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좌우로 화단까지 예쁘게 잘 구성을 해주셨어요. 왼쪽의 화단은 적지만 오른쪽의 화단이 상당히 넓거든요. 왜냐면은 이 땅 끝쪽이 약간 뾰족하게 생겨서 남아있는 짜투리 공간에다가 예쁘게 조경을 해주셨습니다. 조명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밤에는 우리 집 마당을 조금 더 예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도 공간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자, 어떻게 보면은 주택 후면부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여기는 수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릴 호스 끌어다가 앞쪽에 있는 화단에 물을 주시거나 간단한 물 세차 하실 때는 옆에 있는 이 수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면은 뒤쪽 마당도 전부 다 콘크리트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따가 소개해 드릴 거지만 다용도실에서도 왔다 갔다 진출입이 가능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돌아서 메인 마당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꺾어 들어가시면은 석재 계단 4칸 정도 밟고 올라가시면은 지상층에 위치한 우리 집 마당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앞쪽에 지금 잔디가 죽어 있습니다. 최근까지 기온이 거의 40도가 넘었기 때문에 하루에 물을 2-3번을 줬는데도 잔디가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잔디는 이제 일반 잔디는 아니고요. 켄터키 블루그라스로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시공을 해드릴 거니까 추후에는 예쁜 잔디 마당으로 바뀐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도 조경을 어느 정도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택 자체 이 구조물도 위쪽에다가 이렇게 쭉 둘러져 있는 느낌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집을 좀 감싸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외부의 시야 간섭도 어느 정도 차단이 되고 이렇게 아늑한 기분이 드는 그런 건축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좀 더 들어오시면은 중간중간 석재 바닥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전부 다 페데스탈 공법으로 배수도 잘 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앞쪽에는 야외에서 간단하게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할 수 있는 테라스 공간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앞에 여기가 이제 주방이거든요. 진출입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동선이 편리한 만큼 앞에서 이제 식사를 하실 때는 안쪽에서 음식을 실어 나르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 콘센트도 시공이 되어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들어오시면은 앞에 있는 이쪽 공간도 예쁘게 조경을 해주셨습니다. 조명이 중간중간 잘 들어가 있어서 밤에 보면 더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쪽에 있는 담장도 약 2m 정도 위쪽으로 높게 쌓으셨기 때문에 일단 외부에서 시야 간섭이 없는 게 굉장히 프라이빗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한번 쭉 돌아서 이번에는 앞쪽 마당을 보여드릴 건데요.
거실 앞쪽에도 이렇게 데크 테라스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페데스탈 공법으로 테라스를 깔아주셨는데요. 앞쪽에는 창호는 상당히 큼직하게 잘 빼셨기 때문에 이따 안에서 보이는 이런 시야감이나 레이아웃도 굉장히 좋고요. 마찬가지로 진출입이 가능한 동선으로 가꿔져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테라스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도 중간중간 CCTV도 보실 수가 있겠네요. 다음으로 건축물 외관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택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로 건축이 되어 있고요. 외부 마감재는 아이보리 톤의 롱브릭 파벽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지붕은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쪽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주택 앞쪽도 이렇게 보시면은 지문인식 디지털 도어락이랑 인터폰 보실 수가 있겠고, 앞에 있는 이런 대문도 다 맞춤 시공을 하셨다고 합니다. 야, 높이가 상당히 높아서 최영호 선수가 와도 고개 숙이지 않고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실을 보여드릴게요. 자, 전실 사이즈는 네모 반듯하게 잘 생겼는데, 왼쪽으로는 피스창을 통해서 우리 정원이 보이게끔 이렇게 시야감을 잘 살려준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자, 여기는 이제 벤치형 수납장을 만들어 줬는데, 이 마감재가 필름지가 아니고 전부 다 세라믹으로 마감을 해주셨네요. 이런 작은 세밀한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마감 처리를 해주셨고요. 안쪽은 수납 공간, 그리고 단차를 주셨기 때문에 실내화를 벗어놓을 수 있는 공간도 추가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안쪽에는 일가성능 스위치도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 뒤쪽으로는 이렇게 양계형 도어가 시공이 되어 있는데, 안쪽에 디귿자로 이렇게 신발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철제로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뒤틀리거나 처지지 않게 만들어 주셨고, 배전함이나 통신함도 안쪽에다 이렇게 숨겨놨기 때문에 조금 더 깔끔하게 이 전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도 흑경으로 거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옷 매물세 점검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흑경 유리 처리되어 있는 슬라이드 문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앞에 있는 이 용 스위치를 눌러보시면은 자, 이렇게 반자동으로 문이 열리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힘들게 문을 열지 않고 편하게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실내 공간 소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층 바닥 면적은 32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조 소개해드리자면, 전실 들어오시자마자 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공용 욕실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안쪽에 침실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오피스룸처럼 잘 꾸며져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고 한번 쭉 돌아볼게요. 우선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은 널찍한 거실부고요. 자, 이렇게 쭉 돌아보시면은 안쪽에 주방에 자리 잡고 있는 LDK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에 다이닝 공간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앞쪽에 있는 창이 상당히 큼직하게 잘 빠져 있는데요. 창은 정남향으로 배치가 잘 되어 있고, 시스템 3중률이 이건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창 하나 높이가 2.2에서 2.4m 정도 나오는데 여기 층고가 3m거든요. 하이엔드급으로 맞춤 시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재질이 이렇게 하중을 잘 버티거든요. 위쪽으로는 LG 제품의 시스템 에어컨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천정부도 우물용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사각형이 아니라 이렇게 동그랗게 라운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운데는 실링팬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닥은 고급스럽게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 한쪽 아트홀 같은 경우에도 건식 무늬목으로 시공을 잘 해주셨습니다. 앞에 있는 건 TV는 아니고요, 액자인데요. 만약에 TV를 걸었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액자를 걸어주신 것 같아요. 이 안쪽으로는 인터넷 케이블 허브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TV 걸어놓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는 인터폰이랑 온도 제어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단실 아래쪽도 독특하게 꾸며졌습니다. 보통 계단 아래쪽 팬트리 공간은 수납 공간으로 많이 만들어 주시는데, 수납 공간은 맞아요. 하지만 좀 개방되는 느낌으로 시원시원하게 잘 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반대 하나하나에도 LED 조명을 넣으셨는데, 뭐 조명이 뭐 대수냐 그럴 수 있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 넣으려면은 여기다가 전기 배선을 다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설계할 때부터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함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피스창을 만들어 주셨는데 뒤쪽 후전 공간이 보이게끔 이렇게 개방감 있게 하나 창을 잘 빼주셨고, 그리고 이번에는 주방 쪽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앞쪽에 여기도 다 수납 공간이에요. 그리고 아까 열어보니까 경첩은 볼륨사 제품을 사용을 해주셨더라고요. 상판은 세라믹으로 시공을 잘 해주셨고, 측면부는 전부 다 건식 무늬목으로 마감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따뜻한 느낌이 드는 그런 주방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조리할 수 있는 3구짜리 인덕션 보실 수가 있겠는데 밀레 제품으로 들어가 있고, 후드 일체형으로 들어가 있어서 앞쪽에 이렇게 시야 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TV 보시면서 간단하게 요리도 할 수가 있겠고, 앞쪽에는 매립식 콘센트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기타 가전들로 여기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보시면은 싱크볼도 상당히 와이드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한스그로의 제품에 폭포 수전이 들어가 있는데, 과일 씻을 때는 앞쪽에 있는 여기 수전 이용하셔가지고 간단하게 세척도 가능하다 봐주시면 좋겠고, 위쪽에 조명도 은은하게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쪽부터 한번 쭉 살펴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숨어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열어보시면은 안쪽에 또 홈바 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는 바리솔 조명으로 은은하게 분위기를 연출해 주셨고요. 콘센트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어서 커피 포트 같은 거 아니면 토스트기 이렇게 예쁘게 잘 진열해 놓고 사용하시면은 조금 더 고급스럽고 깔끔하게 홈바 공간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아래쪽으로는 밀레 제품의 식기세척기 들어가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옵션이니까 그냥 바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쪽에는 틈새 수납장으로 후추나 설탕 같은 이런 조미료 같은 거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잘 꾸며 주셨고요. 그리고 그 옆쪽으로도 장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시스템 망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옆에다 물건을 추가적으로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는 더 높다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냉장고는 SKS 시그니처 제품이에요. 왼쪽은 냉동고고 오른쪽은 냉장고인데요. 안쪽에 김치 냉장고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따가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요. 다용도실도 순환식으로 구조가 빠져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번에는 다이닝 공간 한번 살펴볼게요. 야, 여기 사이즈도 상당히 큽니다. 앞에 있는 식탁이 작은 사이즈가 아닌데 공간이 이렇게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더 길쭉한 식탁을 놓으셔도 되고 정사각형이나 원형으로 식탁을 놨을 때는 친지분들이나 친구분들 많이 놀러 오셨을 때도 둘러 앉아가지고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다이닝 공간 잘 활용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있는 창호, 우선 안쪽으로는 밖으로 진출입이 가능하게끔 슬라이드 시스템 창호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왼쪽으로는 코너 창을 넣으셨는데 자, 여기도 층고가 3m 가까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시원한 이런 마당을 내려다 보이는 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개방감이 좋으니까 해가 쭉 들어오는 그런 다이닝 공간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옆쪽에도 홈바 공간을 만들어 주셨는데 뒤쪽은 피스창을 넣어서 개방감 있게 잘 만들어 주셨고요. 옆에 콘센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 또한 추가적인 주방 가전들 배치해 놓고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또 슬라이드 도어가 있어요. 다용도실을 이렇게 순환식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어느 정도 공간을 분리되게 사용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안쪽에는 보조 주방이랑 그리고 냉장고 놓을 수 있는 수납장, 그리고 앞에는 LG 제품의 강파 오븐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제품은 다 포함되는 옵션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왼쪽으로는 2구짜리 인덕션 하나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사각 싱크볼 들어가 있어서 기름기 있는 식기들은 이 안쪽에서 이렇게 설거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쪽에는 흑경 유리에다가 조명을 넣어서 이렇게 포인트까지 잘 주신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들어오시면은 자, 김치 냉장고는 이 안쪽에 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폭이 넓어가지고 컨버터블 2대도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쪽 벽체는 전부 다 철제로 마감을 잘 해주셨고요. 그리고 옆에도 터닝도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뒤에 후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공간을 통해서 밖에다가 추위에 축축을 하셔서 가설건축물을 만드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음식물 처리나 분리수거장 같은 거를 밖에다가 만들어 놓으시면은 아무래도 안쪽에 냄새가 들어오지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 바퀴 돌아서 이제 안쪽에 있는 공간을 한번 이동을 쭉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실 앞쪽까지 한번 이동을 해서 제가 다음 공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우선 안쪽에 여기 침실이 하나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좀 개방되어 있는 오피스룸처럼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도어 우선 시공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겠고 바닥은 전부 다 포세린 마감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아주 넓은 전창 하나와 옆에는 환기 가능한 프로젝터 창으로 이렇게 두 공간에다가 창호를 잘 빼셨어요. 물론 외부에서 보이는 이런 시야 간섭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상 이제 주차장에서만 보이는 공간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한 사무 공간으로 쓰시거나 그래도 꼭 침실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앞쪽에 도어만 바꿔놓고 침실로 만들 수 있게끔 제가 협의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창호 자체는 전부 다 3중리로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열이나 방음은 우수하다 봐주시면 좋겠고 여기도 위쪽에 시스템 요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용도로 활용 가능한 1층 침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옆쪽으로 공용 욕실 들어가 있습니다. 히든도어로 제작이 되어 있고 손잡이도 자성으로 열리는 도무스 제품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손잡이랑 이 문 한 판만 거의 한 500만 원 된다고 하네요. 안쪽까지 들어오시면은 약간 호텔식 욕실을 연상케 하는 그런 인테리어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들고 시스템 세면대에다가 이런 수전도 매립식으로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깔끔하게 욕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도 콘센트 설치되어 있어서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전기 이용하셔가지고 헤어드라이기 이런 제품도 이용이 가능하겠고 거울 자체도 굉장히 와이드하게 시공해 주셨지만 높은 층고에 라운드형으로 말아서 마감을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고풍스러운 이런 욕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용변을 볼 수 있는 양변기 시공되어 있고 아메리카 스탠다드 비대 1층으로 기본적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층 공간 소개는 다 해드렸습니다. 이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 건데요.
2층 올라갈 수 있는 계단 3판도 전부 다 석재 마감으로 잘 되어 있고 중간중간 이렇게 간접 조명이 시공이 되어 있어서 깜깜한 밤에도 환하게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겠습니다. 난간대는 강화 유리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엣지 부분도 철제를 둘러서 마감 처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2층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2층은 30.3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제 뒤쪽으로 세탁실과 다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 준비되어 있고 안쪽에 작은 방 하나와 공용 욕실 들어가 있고 카메라가 위치한 곳에 복도형으로 안쪽 메인 마스터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도어가 하나씩 보이실 건데요. 드레스룸이랑 순환식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도 자체도 층고가 상당히 높고 옆에는 곡선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데 옆에도 피스창을 뚫어 주셔가지고 저 멀리 산세도 어느 정도 보이게끔 이렇게 시야감 있는 복도 공간으로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안쪽에는 세탁실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우선 세탁실도 앞에 세탁기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데요. LG 제품이고 콤보 제품이기 때문에 건조기랑 같이 겸용으로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만약에 워시 타워형으로 놓으신다 그러면은 협의를 통해서 안쪽에다 장을 새로 짜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위쪽에는 건조대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자, 여기다가 간단하게 세탁물도 말릴 수 있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도 수납 공간 만들어졌습니다. 기타 세제 같은 거 보관할 수 있게 팬트리 공간 잘 활용해 주셨고요. 옆으로는 단지가 쭉 내려다 보이는 넓은 환기창까지 하나 꼼꼼하게 배치 잘 해주셨네요. 그리고 이제 안쪽에 첫 번째 작은 방을 보여드릴 건데 자, 여기도 복도 공간 이격이 상당히 넓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앞쪽에다 문을 달아가지고 별도의 서버 마스터룸처럼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특히 이 복도 옆쪽에도 콘센트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 공간이 넓기 때문에 하프장을 짜시거나 아니면 뭐 시스템 행거를 놓고 드레스룸처럼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으로는 수납 공간 만들어 주셨는데요. 좌우로는 조명을 넣어서 예쁘게 잘 만들어 주셨고 안쪽을 이렇게 곡선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모서리 쪽에 먼지가 안 끼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도 세라믹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마감 처리 잘 해주셨네요. 자, 안쪽에는 이제 침실을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1층과 조금 다르게 2층은 전체적으로 좀 화사한 느낌이 들게끔 아이보리 톤으로 마감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우선 이곳 침실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있는 이 피스창이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자, 여기는 코너 창으로 개방감을 잘 살려줬는데요. 앞쪽에 고건물이 하나 보이긴 하는데 45,000평 정도가 이제 종중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종중들이 이제 한 번씩 와가지고 이제 이용하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시끄럽거나 이렇게 시야 간섭을 받는 그런 건축물이 아니라는 점은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안쪽에는 환기창을 통해서 이 공간 환기 원활하게 잘 만들어 주셨고 여기도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이런 책상도 맞춤으로 시공을 잘 해주셨는데요. 앞쪽에 보시면 인터넷 케이블 허브랑 콘센트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냥 바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수납 공간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반대로 돌아보시면 한 칸 반 정도의 빌트인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매립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모 반듯하게 침실 활용이 가능하겠고요. 층고가 높은 만큼 위쪽도 수납 공간으로 만들어 주셔서 잘 안 쓰시는 이런 의류나 침구류들은 위에다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침실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용 욕실을 보여드릴 건데요. 자, 단차를 여기서 한 번 주셨고 안쪽에 두 번 이렇게 2단으로 주셨네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차가운 느낌이 되긴 하지만 까칠까칠한 텍스처의 타일을 잘 활용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약간 호텔식 욕실을 연상케 하는 그런 인테리어 잘 측정을 해 주셨습니다. 앞쪽에는 원형으로 거울 넣으셨는데요. 옆에는 간접 조명까지 꼼꼼하게 같이 잘 해주셨고 매립식으로 수전을 잘 넣으셔서 이런 거는 이제 물때 잘 안 타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고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정면에 콘센트 있어서 바쁜 아침에는 여기서 파우더 공간처럼 겸용으로 잘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환기창도 큼직하게 하나 잘 빼주셨고 이쪽에 방충망도 시공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는 샤워 부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별도의 문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매립식으로 위쪽에 해바라기 수전 그리고 핸드 샤워기까지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맞은편 쪽으로는 조적 시공을 통해서 샴푸나 바스용품도 보관할 수 있는 공간까지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용병 볼 수 있는 양변기 제가 1층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아메리카 스탠다드 1층으로 들어가 있고 위쪽에도 수납 공간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분의 휴지나 수건들 보관할 수 있게 구성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안방 쪽으로 이동을 해볼 건데요. 자, 이렇게 복도로 오시면은 비디오폰 하나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고 제 왼쪽으로 문 하나와 가장 안쪽에 문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원형으로 순환식 구조로 생겼거든요. 우선 제가 드레스룸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 문을 열고 안쪽으로 쭉 들어오시면은 아기자기하긴 하지만 드레스룸이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안쪽에 있는 이런 가구들이 전부 다 이제 아란사 제품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태리 명품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거의 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명품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이런 가구만 해도 1억 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눈높이가 높으신 분들은 오시면 바로 알아보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위쪽에 독특하게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여기 드레스룸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시원하게 준비할 수 있겠고, 여물의 공간에는 전신경 하나 놓고 사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으로는 연출장도 시공이 되어 있고, 만지기가 조금 부담스럽네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열리는 이런 슬라이드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앞쪽에도 이제 명품 가방 같은 거 보관할 수 있게끔 연출장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좌우 공간에는 데일리옷도 보관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드레스룸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으로 쭉 따라 들어가 볼게요. 자, 이쪽에는 미스트리 처리되어 있는 간살 도어가 시공이 되어 있는데 철제로 시공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육중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부부 욕실을 보실 수가 있는데, 가장 안쪽에는 욕조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욕조 자체는 무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때가 잘 안 새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창이 큼직하게 빠져 있지만 저 너머에 있는 고건물에서 시야 간섭이 크게 없기 때문에 여기는 좀 프라이빗하게 쉬어갈 수 있는 욕조 공간으로 활용해 보시고, 그래도 불안할 수 있잖아요. 위쪽에 블라인드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니까 안심하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입식으로 샤워할 수 있는 매립식 해바라기 수전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핸드 샤워기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 선반대가 있어서 뭐 일본 가면은 대욕탕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목욕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의자만 놓고 앉아서 목욕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으로는 세면대 들어가 있는데 손을 쉴 수 있는 이 시스템 세면대 말고 옆에 있는 공간들을 항상 넓게 잘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파우더 공간이 따로 없더라도 이 공간에서 충분히 활용 가능하게끔 여분의 공간을 많이 만들어 준 게 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울도 굉장히 큼직하게 잘 빼주셨고요. 조명 하나하나도 조금 고풍스럽게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양변기 들어가 있습니다. 변기는 전부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스프레이 샤워건까지 꼼꼼하게 배치 잘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자, 이쪽 공간 살짝 보여주시면은 제가 아까 복도에서 보여드렸던 공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 보여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안쪽, 자, 여기가 이제 메인 마스터룸이에요. 크기도 큼직하게 잘 들어가 있고, 여기 또한 창을 큼직하게 잘 빼셔서 어느 공간을 가더라도 개방감을 잘 살려준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남향으로 잘 빠져있기 때문에 날씨 좋은 날에는 해도 굉장히 잘 들어오는 침실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 발코니가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발코니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오후에 비 소식이 있어서 지금 조금 흐리기는 합니다. 근데 날씨 좋은 날에는 이런 발코니에 나와서 여름철에는 좀 이렇게 시원하게 좀 환기도 시키면서 여기서 좀 기분 전환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쪽에 조명이 있기 때문에 밤에 나와봐도 괜찮은 공간으로 만들으셨고, 바닥은 페데스탈로 만들으셨기 때문에 관리하시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개방된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위쪽에다가 캐노피 시공해놓고 사용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침실 공간 소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침대 올 쪽은 간접 조명을 쭉 넣으셨는데 이 공간이 상당히 크거든요. 현재는 퀸사이즈 침대 하나 들어가 있지만 요즘 부부분들이 침대를 2개 놓고도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한쪽에다 침대 놓고 옆에다가 침대 하나 더 놓으시면은 이렇게 따로 이렇게 주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콘센트 자체는 이제 호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USB-A 타입과 C 타입 콘센트가 겸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별도의 충전기 없이 여기서 바로 충전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주셨고요. 독특한 점은 이제 안방은 위에 실링팬도 설치가 되어 있고 카메라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홀을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여기는 목공 작업을 통해서 TV를 걸었을 때 선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깔끔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마감 자체는 도장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런 우물면 천장도 끝쪽을 라운드를 져가지고 곡선을 많이 사용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옆쪽에는 또 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역자로 들어가 있는데, 자, 여기는 이제 아란 제품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이엔드급 가구로 시공이 되어 있고, 옆에 붙박이장 2칸, 오른쪽에 1칸 들어가 있는데 여기 안쪽에 또 금고가 숨어 있거든요. 자, 이렇게 숨어져 있는 공간에다가 금고 사용하시면 조금 더 귀중품은 안심하고 보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으로는 파우더 공간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라운드형으로 게이트를 만들으셔서 오픈되어 있지만 살짝 분리된 느낌을 잘 살려주셨습니다. 앞쪽에는 큼직한 거울 보실 수가 있겠고, 콘센트 마찬가지로 USB A 타입과 C 타입 겸용으로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이런 상판도 전부 다 세라믹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변형 없이 오랫동안 잘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층도 제가 빠르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다락으로 올라가 볼 거예요. 계단실 바로 앞쪽에 위치해 있고요. 이렇게 철제 핸드레일도 설치가 잘 되어 있네요. 바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다락입니다. 평수는 16.7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길쭉한 직사각형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 오른쪽으로는 외부 베란다나 나갈 수 있는 문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왼쪽으로는 강화유리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위쪽에다가 조명을 넣어서 은은하게 포인트를 잘 주셨습니다. 층고는 성인분도 충분히 지나들 수 있는 동선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왔다 갔다 하시기 굉장히 좋은 다락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 공간은 수납 공간을 잘 만들어 주셨는데요. 책을 꽂을 수 있는 책장도 시공이 되어 있고 이런 조명이 한몫하는 것 같아요. 특히 안쪽에 이런 수납 공간도 다 이렇게 조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명을 많이 넣어준 만큼 다락은 상당히 따뜻한 느낌을 만나볼 수가 있겠는데요. 콘센트랑 인터넷 케이블 허브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침실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은 현재 에어컨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시공을 해드릴 거니까 전혀 걱정 안 하시면 되겠고요. 이 수납장 너머로 공간을 분리하셨는데 약간 침실 느낌으로 만들어졌어요. 앞쪽에는 싱글 사이즈의 침대 매트리스가 하나 놔져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방으로 쓰신다고 하면은 딱 누워가지고 위쪽에는 하늘창을 통해서 날씨 좋은 날에는 캄캄한 밤에 별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도 열리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건 전부 다 도장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중에 뭐 비가 들이쳐서 벽지가 젖거나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안쪽까지 깊숙하게 장이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납력 하나는 우수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자, 옆에도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안쪽에 수납 공간으로 만드셨는데 층고가 낮은 공간은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처리함으로써 안쪽에 있는 공간을 조금 더 쓰임새 있게 활용이 가능하게 구성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다락을 다 보여드렸고 외부에 베란다가 있어요. 바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인분들도 충분히 편하게 진출입이 가능하게끔 다락 공간 창도 높게 잘 빼주셨고요. 나오시면서 수전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페데스탈 공법으로 만들어 주셔서 타일이 깨졌을 때 바로바로 갈아서 이렇게 사용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안쪽에는 조명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밤에도 은은하게 베란다 공간 잘 비춰줄 것 같고요. 옆에 또 하나 숨어있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실외기실이에요. 현재는 안쪽에 실외기가 없지만 나중에 이제 에어컨 여기 달아드리면은 실외기를 이 안쪽으로 넣음으로써 실외기들이 이게 건축물 외벽에 이렇게 달려 있으면은 미관상으로 보기 싫잖아요. 이 건축주분이 이런 미관에는 상당히 신경을 잘 써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베란다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앞쪽에 있는 잘 우거진 산세를 쭉 내려다 볼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날씨만 좋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저 멀리 있는 산세까지 쭉 내려다 보이는 가장 전망 좋은 그런 베란다 공간 잘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에 위치한 신축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확실히 이 안쪽에 들어간 자재 하나하나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늘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설계부터 건축, 인테리어를 모두 담당하고 있는 아키웍스라는 브랜드에서 건축한 집입니다. 여기는 1년에 한 5채 정도밖에 의뢰를 받지 않아요. 지금 아마 의뢰하시면 한 2년 뒤에나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일도 많이 밀려 있고요. 집을 만약에 이렇게 지을 때 보통 6개월을 잠든다고 하더라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약 15개월 정도의 건축 기간을 가지고 집을 지었습니다. 방수를 보통 한 2-3번 정도 한다고 하면은 여기는 7번에서 8번을 했고요. 추후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세심함까지 함께 엿볼 수 있는 매물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앞에서 소개해드렸듯이 안쪽에 빈필지 맞춤 시공도 가능하고요. 뒤쪽에 100평대 주택도 건축 예정 중에 있으니까요. 함께 나오시면은 3D 도면이랑 조감도까지 두루두루 이렇게 저희가 보여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은 영상 더보기 잘 기재가 되어 있고요.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